의사들은 알지만 우리는 놓치는 혈당의 진실. 당뇨 없어도 위험합니다. 식후 혈당이 혈관을 늙게 만드는 이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당뇨 없으니까 괜찮아. 혈당은 단 거 많이 먹는 사람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의사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밥 잘 먹고 큰 증상 없이 지내는 사람들. 특히 50대 이후의 식습관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속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당뇨, 심혈관 질환, 뇌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 하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특히 식후 갑자기 올라가는 혈당, 이른바 혈당 급상승.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리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식후 혈당이 중요한지, 50대 이후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습관까지 쉽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50대 이후부터 혈당 관리가 중요할까? 나이가 들면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예전엔 밤늦게 먹어도 괜찮았고 밥 한 공기,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금세 소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배는 쉽게 나오고 식곤증이 심해지고 밥 먹고 나면 괜히 졸리고 피곤함이 오래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으로 들어온 당을 적절하게 처리해 에너지로 쓰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천천히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거나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흰쌀밥, 빵, 떡,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혹은 간식까지 우리 혈관은 반복적으로 큰 파도를 맞게 됩니다. 바로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졸리고 배가 쉽게 고프고 살이 잘 찌는 정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의사들이 이 현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조금 무서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밥, 빵, 떡,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를 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잔잔한 강물이 갑자기 범람하면 제방이 흔들리듯 우리 몸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급히 움직입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몸은 점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쪽은 매우 얇고 부드러운 층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혈당 변화폭이 지나치게 크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식후 혈당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혹은 나는 당뇨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혈당이 자주 크게 흔들리는 생활은 몸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회복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같은 다른 건강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밥 먹고 졸림이 심해진다. 식후 쉽게 처진다. 허기가 빨리 온다.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괜히 피곤하다. 물론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에서 혈당을 덜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아주 쉬운 혈당 관리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허기가 오고 괜히 단계 당기고 식곤증 때문에 소파에 눕고 싶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식사 방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식단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평소 먹는 밥상에서 순서만 조금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된장국, 나물, 생선, 밥이 있는 식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밥부터 먹습니다. 배고프니까요. 반찬은 밥과 함께 먹고 국물도 곁들입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를 생각한다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소, 나물, 샐러드, 쌈채소처럼 섬유질이 있는 음식. 그 다음 단백질, 생선, 계란, 두부, 고기 같은 음식.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의외로 이해가 쉽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음식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혈당이 훅 올라가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사 후 허기를 덜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덜 졸려요. 군것질 생각이 줄었어요. 폭식이 덜해졌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큰 돈 들이지 않고 지금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이 많다면 조금씩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에 귀리나 현미를 조금 섞거나 통곡물 비율을 조금 늘려보는 겁니다. 갑자기 바꾸면 오래 못 갑니다. 조금씩 내 입맛에 맞게. 그게 오래가는 건강 습관입니다. 그런데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후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눕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가 그렇죠.
하지만 몸은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후 딱 1030분의 습관이 왜 건강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왜 조심해야 할까?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녁 먹고 나면 아휴 배부르다 하면서 소파에 기대거나 잠깐 누워 휴대폰을 보는 시간, 특히 하루 종일 피곤했던 날은 밥 먹고 움직이는 게 참 귀찮습니다. 그런데 몸 입장에서는 바로 그 시간이 꽤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우리 몸은 들어온 영양분을 처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는 지금 음식 정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앉아있거나 바로 누워버리면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흐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움직이면 몸이 에너지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식후 가벼운 움직임을 권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도 아닙니다. 정말 가볍게,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한 바퀴, 마트까지 천천히 걷기, 설거지하며 몸 움직이기, 가벼운 정리정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후 바로 눕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큰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몸은 점점 쉽게 지치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지고 혈당 관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밥 먹고 덜 졸려요. 속이 덜 더부룩해요. 괜히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물론 하루 만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10분만 걸어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잠깐 계단을 이용하는 것, 집 안에서도 일부러 조금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몇 달 뒤 몸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혈당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혈당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먹는 걸 다 줄이라는 거네. 이제 좋아하는 것도 못 먹겠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강 관리는 억지로 참는 것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아주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딱 몇 가지입니다. 첫째, 배가 고프다고 밥부터 급하게 먹지 않기. 가능하다면 채소나 반찬부터 천천히 시작해보기.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복도 걷기, 설거지하며 몸 움직이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조금씩 바꾸기. 흰쌀밥만 먹었다면 귀리나 현미를 조금 섞어보기. 빵이나 면을 먹더라도 양과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보기.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게, 천천히, 꾸준하게. 그게 건강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밥 먹고 유난히 졸리다. 뱃살이 갑자기 늘었다. 공복인데 자꾸 단계 당긴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내 몸의 생활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강 상태는
전문가 상담이나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오늘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먹기, 밥 먹고 10분 산책하기. 그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것도 대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아지는 건 역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50대 이후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혈관을 조금 더 아끼는 하루. 그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톡톡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